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갑자기 떡락빔을 쏴버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시세표를 보신 분들께서는 어안이 벙벙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이제 1156불에서부터 여기까지 9352불까지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미친 것 같죠? 이런 거는 뭐 거의 바닥 찍을 때나 나올 법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런 정도의 이제 떡락 음봉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무시무시하네요, 정말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야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떨궈버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사기판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나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9,500불대를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수하고 V자 반등하는 멋진 모습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심란한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 영상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떡락빔이 나오기 전에 오늘 급작스럽게 상승빔을 쏘면서 일시적으로 CME 갭 1400불대에 있었던 CME 갭을 먼저 메꿨었습니다. 메꾸고 난 후에 이런 떡락빔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갭을 메꾸자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갭 11,700불 갭을 메꾸러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던 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동시에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던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인데요. 원래는 이 패턴을 피해가기 위해서 1500불대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딱 이 넥 라인 있죠. 중요 저항선이라고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그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 그러면은 밑에 또 있는 CME 갭 8,500불대에 있는 CME 갭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암울하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부디 여기서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했었던 소식들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라이트닝 토치의 창시자 호들러넛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10,000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롱을 치고 있었던 분석가들은 전부 다 스탑로스에 걸려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 중에 나름 또 중요하다라고 볼만한 소식, 바로 이 골든크로스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골든크로스를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순식간에 2달 만에 165%가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바로 데드크로스를 주면서 가격을 엄청 떨구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쯤 다시 한번 떡상시키면서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이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 넥라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일단 과매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주고 이 라인을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펌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테더 6023만 개가 새롭게 발행됐기 때문인데요. 테더가 발행될 때마다 비트코인 펌핑이 왔었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완전하게 떡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은 여기서부터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올 상반기 카카오톡과 연동된 형태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 크롬 등 웹 브라우저와 함께 연동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카이카스도 함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한편, 하반기에는 해외 이용자들도 글로벌 클립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그라운드 X 측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암호화폐 붐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바이낸스가 2만 개의 비트코인과 170만 개의 이더리움을 해킹 사고로 분실했다라는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설마 이것을 빌미로 떡락을 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ENG가 SEC로부터 증권으로 규정을 당했습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ENG, 애니그마 ICO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라고 SEC는 규정을 했으며, 애니그마는 ICO 당시 투자를 받았었던 그 모든 돈들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SEC의 벌금 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애니그마는 SEC의 결정에 동의했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이오스 때처럼 벌금만 내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발표된 문서에 따르면은 애니그마 같은 경우 이제 완전하게 증권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증권법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2017년도에 했었던 ICO를 2020년에 때려잡고 있는 SEC. 뒷북을 정말 요란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테조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어서 엄청난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에 무려 1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테조스에 몰빵을 했었으면은 지금쯤이면 엄청난 부자가 됐었겠죠. 그런데 말이 쉽지 그때 당시 이렇게 오를 거라고 몇 명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블로그원의 CEO 브랜던 블러머가 이오스 기반 소셜미디어 보이스는 향후 댓글 및 광고 기능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지갑이 해킹당했었던 아이오타가 3단계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트리니티 월렛 새로운 버전 출시로서 이용자들은 새로운 버전 설치와 함께 패스워드를 갱신한 후, 두 번째 단계는 보유 자금을 서로 다른 소스 월렛에 나누어서 보관하는 것, 세 번째는 해킹 사고 전 네트워크에 대한 스냅샷을 진행한 후 도난 피해가 있는 월렛과 거래를 복구하며 이후 KYC를 거쳐서 피해 자금을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많은 트레이더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네오입니다. 네오가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메인넷 또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차트상도 지금 현재 쌍바닥을 찍으면서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단타 칠만한 알트코인이 없나라고 하시는 분들, 이 네오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바로 이더리움에 관한 것인데요. 이더리움 1일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따라서 떡락하고 있지만은 알렉스 크루거는 이더리움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19년 하반기와 비교해서 무려 4배 정도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뉴스비트C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더리움의 거래량 급증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축적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더리움을 몽땅 사서 쟁여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더리움 미래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국세청인 IRS가 3월 워싱턴 DC에서 암호화폐 관계 업체들과 함께 미국 내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접근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지 멋대로 하지 않고 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건설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도 이런 점들도 좀 배워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라고 했으니까 돈 내 이런 식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비트코인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죠.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왔는데, 워렌 버핏은 이 40억 원짜리 저녁 식사에서도 저스틴 선에게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저스틴 선에게 미국 달러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으며 조개 껍질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심고 수확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가치를 꺼내오지 못한다. 가치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땅을 살지언정 비트코인은 사지 않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훗날 내 손자는 미국 달러로 낸 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워렌 버핏에게 저스틴 선은 비트코인도 공짜로 주고 트론도 5천만 원어치나 갖다 줬죠. 아깝습니다. 이 저녁밥에 쓴 돈, 비트코인, 트론 전부 다 그냥 에어드랍을 하지. 에이.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증오하는 또 다른 남자 비토시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 성공을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토시프는 최근에 만약에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고 지금 팔았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또한 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는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비트코인이 현금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피라미드 다단계 스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사 제목만 보면은 마치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바꾼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비트코인은 피라미드 구조 최상단에 있는 소수의 고래 지갑이 완벽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내 평가는 바뀌지 않았으며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피터 시프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은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도 되게 싫어하죠. 오로지 금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욕을 했었던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금을 투자하지 않아요. 금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달러를 신뢰를 합니다. 둘 다 비트코인을 싫어하긴 하지만은 둘 다 믿는 바는 역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집이 센 어르신들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중간에 낀 신세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두 어르신들께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비트코인 리워드 서비스 롤리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극소수만이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가격 호재에 반영이 안 되는 마지막 반감기일 수 있다. 2024년 반감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을 것.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암호화폐 시총은 굉장히 작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이제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때에도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일단 반감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중에 루크 마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은 이런 것인데요.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반감기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비트코인은 정말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 미래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에 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만불 아래로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떡락 때문에 정신이 중간에 나가버렸는데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모아본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염치불구하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광고 시청이 없으면 제 채널은 망합니다. 상승하나 떡락하나 정보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으시면은 광고 영상 시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